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건설 안전 기사 실기 필답형 기출문제 2018년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작업형에도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필답형부터 암기하시는 게 좋은 문제입니다. 가설 통로의 구조라고 나올 수도 있고, 가설 통로 설치 시의 준수사항 세 가지를 적으시오. 자, 가설 통로 중에서 우리 경사로 그려놓고 늘 필기부터 기억했습니다. 그죠? 통로기 때문에 첫 번째 통로는 견고하게 하자. 견고한 구조입니다. 자, 경사는 몇 도 이하? 30도 이하. 경사가 나온 김에요. 30도의 절반인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하자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경사는 30도 이하, 세 번째 경사가 15도를 초과할 때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 그죠? 자,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2m가 넘어서 추락이 우려되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들어가는 이 두 개는 무조건 암기해야 합니다. 숫자만 적으시오. 잘 나오거든요. 수직갱은 밑으로 내려가는데요. 계속 내려만 가면 가속도가 붙어서 너무 위험해요. 그죠? 계단 참을 만들고 또 내려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수직갱이 제일 길다 그랬죠. 길이가 15m 이상인 때에는 10m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올라갑니다. 그죠? 비계와 비계 사이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것도 힘드니까 쉬어가는 참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일단 첫 번째는 숫자가 있는 숫자부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하시오보다 괄호 비우고 숫자 적으시오가 더 자주 나옵니다. 자, 숫자가 기억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문장을 만들어 보면 또 적어지게 되기 때문에요. 첫 번째 숫자 있는 것부터 다시 볼게요. 경사는 30도 이하. 30도의 절반인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자, 그 다음에 수직갱이 제일 길다 그랬죠? 길이가 15m 이상일 때는 10m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 올라가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 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 참을 설치. 그 다음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는 안전난간을 설치한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집안의 동결 현상. 흙이 어는 거죠. 그죠? 방지하기 위해서 요 두 가지부터 기억하자 그랬죠? 첫 번째, 흙 속에 단열 재료를 삽입하고요. 두 번째, 흙이 얼지 않도록 화학약품으로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또 얼게 되니까 세 번째, 배수구를 설치하여 지하 수위를 저하시킵니다. 네 번째는 동결되지 않은 흙으로 지환한다. 또는 지하 수위 상층에 조립 도층을 설치한다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작업형에 또 잘 출제가 됩니다.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변경한 후 또는 비는 그 밖에 기상상태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할 때 당해 작업 시작 전 점검, 다시 말하면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을 세 가지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일단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비계부터 튼튼하게 조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요 비계가 조립되면 여기다가 첫 번째는 비계를 조립해야 되고요. 비계에 발판을 설치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발판을 설치해야 되고, 발판이 튼튼하게 설치가 되었다면 추락을 방지하는 여기는 손잡이라고 나옵니다. 안전난간 손잡이 설치하고요. 그 다음은 전체 기둥이, 비계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벽이음 했죠. 그죠? 기둥이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요 순서.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비계가 튼튼한가 확인하는데요. 두 가지 확인할게요. 비계의 연결부, 접속부의 풀림 상태. 비계를 연결한 부분이나 접속 부분이 풀리지 않는가 봅니다. 자, 연결하거나 접속할 때 썼는 재료가 있죠. 그죠? 두 번째 요거 확인할게요. 연결 재료, 연결 설물의 손상 상태 또는 부식 상태. 이런 걸 하나로 줄여도 큰 상관없습니다.
비계 연결부 접속부의 풀림 상태, 연결 재료, 연결 철물의 손상 상태. 이렇게 비계가 튼튼하다면 발판을 설치하잖아요. 그죠? 발판은 발판 재료 손상 및 부착 상태. 그죠? 발판 재료의 손상이 없고 비계에 부착이 잘 되어 있나 또는 걸려 있나, 예, 부착 상태 또는 걸림 상태를 봅니다. 이렇게 발판이 튼튼하다면 손잡이다. 그죠? 손잡이 탈락 여부 보고요. 마지막에는 전체 기둥이 침하되는 거나 변형되거나 흔들리지 않는가. 기둥의 침하나 변형 또는 흔들림 상태.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또는 매달았는 로프의 부착 상태나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넣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3개짜리입니다. 다음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교육 시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괄호에 적합한 시간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채용시 교육. 자, 오늘 하루 일하는데 하루 종일 일할 수 없죠. 일용근로자 채용시 교육은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면 2시간 이상이었습니다.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은 건설업의 일용직 근로자 대상 교육인데요. 4시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m 이상인 구축물 파쇄 작업에서 하는 일용근로자 특별교육이다. 그죠? 특별교육은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2배 실시하자 그랬죠. 일용근로자 채용시가 1시간이기 때문에요. 특별교육은 일용직이 2시간 이상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 꼭 암기하시는데요. 자, 창구에 나와 있는 교육 시간 꼭 다시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별표를요, 제가 2개에서 3개까지 붙여도 될 만큼 실기 잘 출제되고 작업형에 또 잘 나옵니다. 다음 보기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괄호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 방지 장치를 가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 조치를 한다. 그죠? 이렇게 이탈 방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건 순간 풍속이 초당 30m 초과할 때다. 그죠? 행여나 요거까지 다 적으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초당 30m 초과시라고 기억하시고 지금은 요 단위가 있기 때문에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자, 악천후시 조치 한번 볼게요. 바람이 가장 적게 부는 순간 풍속이 초당 10m 초과할 때는 완전히 조립이 안 된 걸 금지해야 된다 그랬죠. 설치나 수리나 점검이나 일부를 해치했을 때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 수리 점검으로 일부를 해치했기 때문에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붕괴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당 10m 초과할 때는 설치, 수리, 점검, 해체를 중지합니다. 그 다음에 바람이 초당 15m를 초과하면 일하지 마라 그랬죠. 운전 작업을 중지. 일하지 말고 이제 쉬어야 됩니다. 그죠?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면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은 일은 이미 안 하지만 넘어지지 않도록 이탈 방지 조치. 네, 이제 우리가 발을 이렇게 뭐죠? 예, 크레인이 있다면 자, 이렇게 땅에 고정을 해서 이탈 방지를 해야 됩니다. 순간 풍속이 초당 30m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 이상의 지진이 있은 다음에는 옥외 양중기 각 부위 이상 점검. 30m 초과하는 바람이면 제법 강한 태풍인데요. 태풍이 있은 다음에 이상 점검하겠죠. 지진이 있은 다음에도 점검하겠죠. 그죠? 순간 풍속이 초당 35m 초과하면 굉장히 제법 이제 태풍도 중형 이상의 태풍이 됩니다. 이럴 때는 이상이 있는지 이상 점검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그래서 타워 크레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와이로프로 땅에 이렇게 매달아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30m 초과하면 옥외 주행 크레인 이탈 방지 조치. 30m 초과하면서 중진 이상 지진이 나면 각 부위 이상 점검, 초당 35m 초과하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별표 2개 할게요. 할미가 주장한 산업재해 예방의 4원칙을 적으시오. 지금처럼 원칙만 적으라고 할 때는 설명은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재해는 뭐 할 수 있다? 첫 번째 예방 가능의 원칙입니다. 재해는 예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줄여서 설명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건 원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원인들은 어떻게 되어 있다? 연계되어 있다. 원인 연계의 원칙입니다. 재해는 원인이 직접 원인, 간접 원인이 연계되어 일어난다. 재해 원인은 연계되어 있다. 이렇게 줄여도 됩니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대책 선정할 수 있는 거죠. 대책 선정의 원칙입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적합한 대책이 선정되어야 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재해의 결과 손실이 항상 똑같지 않죠. 사람이 추락해도 다칠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고 이렇게 손실은 우연히 발생됩니다. 손실 우연의 원칙입니다. 사고의 결과 생기는 상해의 종류와 정도는 요거를 손실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고의 결과 손실은 우연히 발생한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7번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출제되었습니다. 히빙 현상 방지 대책입니다. 히빙은 어떤 집안에서 생겼죠? 연약한 점토 집안에서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토합의 차이로, 토합 때문에, 그죠? 토합의 차. 흙을 쌓아놨는 부분에는 토합이 크고요. 흙을 굴착했는 부분은 작고. 그래서 결국은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연약한 집안이 문제이기 때문에요. 자, 양질 재료로 집안을 개량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흙막이가 붕괴가 된다는 걸 흙막이 벽을 땅속에 깊게 묻어도 되겠다. 그죠? 흙막이 벽체 근입 깊이를 깊게 합니다. 그 다음에 토합의 차라는 건 한쪽은 팠는데 한쪽은 너무 많이 쌓았기 때문에 이 흙을 좀 줄여도 되겠죠. 굴착부 주변에 상재하중을 제거한다. 요거 넣어도 상관없고요. 또 안 그래도 연약한 점토 자체가 약한데 물이 스며들면 더 약해지니까 물을 빼는 탈수공법, 그죠? 굴착 주변에 웰포인트 공법을 병행한다. 또는 하부를 어스 앵커를 설치해서 집안을 좀 견디게 해주는 거죠. 어스 앵커를 설치한다. 요 중에 암기 쉬운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개량, 흙막이 벽체 근입 깊이 깊게, 상지하중을 제거, 웰포인트 공법 병행, 어스 앵커 설치. 자, 그 다음에 8번 넘어가겠습니다. 요것도 별표 2개에서 3개까지 붙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기 조건에 적합한 안전관리자 최소 인원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총 공사 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이에요. 자, 우리가 800억까지는 몇 명이었죠? 1명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800억 플러스 700억을 2번 했거든요. 800억 초과하고 800억 초과하고 700을 더하니까 1,500억까지였다. 그죠? 몇 명이었습니까? 2명. 그 다음에 1,500에서 또 700을 한 번 더 더했거든요. 2,200억까지 한 명 추가되어 3명. 그 다음부터는 2,200에서 700 두 번 더했으면 800도 한다. 그죠? 3,000억. 4명. 그 다음에는 3,000에서 우리 900억도 하면 한 명 추가 이런 식으로 있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1,000억 원 이상이면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안전관리자 2명 또는 2명 이상 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00억 원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그죠? 이때는 몇 명? 4명 또는 4명 이상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 보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현재 복구 기준 80억 원입니다. 그죠? 7월 달 기준으로 이제 요게 또 앞부분이 결국은 올해 7월 달, 내년 7월 달 되면 50억 원까지 확대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보다는요,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800억까지 한 명이다 보시고 800억에서 1,500억 플러스 700 했죠. 그죠? 2명. 그 다음에 또 700을 더하면 1,500에서 2,200 플러스 700 했습니다. 3명. 그 다음엔 플러스 800 하자. 2,200에서 3,000까지 4명. 그 다음에 플러스 900 합니다. 3,000에서 3,900까지 5명. 그 다음에 플러스 1,000 합니다. 3,900에서 4,900까지 6명. 그 다음에는 1,100을 하니까 얼마 됩니까? 4,900에서 6,000억 된다. 그죠? 7명.
그 다음에는 1200 더하죠. 6000에서 7200까지 8명 짝 옵니다. 근데 8500억에서 1조 원 미만까지 10명이다. 그죠? 1조 원 이상이 되면 11명 이상인데요. 매 2천억 원이 증가될 때마다 1명 추가합니다. 하지만 2조 원 이상부터는 매 3천억 원 추가할 때마다 1명 추가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1200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볼게요. 여기는 이제 7200에서 1300 더하면 된다. 그죠? 8500인데요. 그 다음에 1400이 아니라 마지막은 1500을 더했습니다. 8500에서 1조까지 10명 이상. 그죠?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얼마다 값을 기억하기보다 800까지 1명이고 800부터 700 더하고 800, 900, 1000, 1100, 1200, 1300, 1400 빼고 1500 하시고요. 1명씩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굴착공사에서 토사 붕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점검 사항을 5가지 적으시오. 자, 흙을 파다 보면은 붕괴가 일어나잖아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전체 지표면을 답사합니다. 전체 지표면이 어떤 상태인가 답사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붕괴가 잘 생기는 거, 물이 있으면 잘 생기죠. 그죠? 그래서 요거부터 할까요? 두 번째, 용수의 발생 유무. 고여있는 물이다라고 보면 돼요. 용수량의 변화. 이렇게 물을 확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흙이 얼었다가 녹을 때 붕괴가 잘 되니까 결빙과 회빙에 대한 확인, 상황 이런 거 빼도 되겠습니다. 결빙과 해빙에 대한 확인, 그죠? 그 다음에 용수의 유무, 용수량 변화 확인, 이렇게 좀 줄이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경사면에서 아무래도 붕괴가 잘 되죠. 경사면의 지층 변화부 확인, 요 정도 하시면 될 거. 5가지네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굴러 떨어지는 토사니까요. 잘 굴러 떨어지는 돌이나 흙이 있는가 보자. 부석 확인, 요 정도 줄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굴착공사에서 토사 붕괴 예방하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 전체 지표면을 조사하자. 전 지표면의 답사. 그 다음에 물이 있으면 붕괴가 되니까 용수 유무, 용수량 변화 확인. 얼었다가 녹을 때 붕괴되니까 결빙과 해빙 확인. 그 다음에 경사면에서 붕괴가 잘 되기 때문에 경사면 지층 변화부 확인. 그 다음에 굴러떨어질 만한 흙이나 돌, 부석을 확인한다 정도 기억하시고요. 또는 각종 경사면 보호공 변이 탈락 유무. 보호했는 여러 가지, 보호하기 위하여 앵커를 받고 했는데 이런 게 탈락되거나 변화되었는지 본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10번 문제 넘어갈게요. 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를 2가지 적고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직무를 2가지 적으시오. 그죠? 자,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에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되는 사업은 일단 우리가 보통 사업일 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입니다. 근데 총괄 책임자는 어떤 사업일 때죠? 도급 사업에서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총괄 책임자로 지정해서 선임합니다. 그죠? 근데 상시 근로자 보통은 100인 이상부터 했잖아요. 참고를 볼게요.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상 사업은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 포함.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그죠?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총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 들어갑니다. 그죠? 상시 근로자는 100명 이상, 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건설업에 해당되는데요. 다음은 50명 이상에 해당되죠.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은 특별히 위험하기 때문에 50명 이상이면 총괄 책임자 선임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50명 이상에서 총괄 책임자를 선임해야 되는 건 선박 및 보트 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토사석 광업 들어갑니다. 자, 총괄 책임자 직무를 볼게요. 도급 사업까지 안전보건을 총 책임을 지어야 되니까요. 도급 시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합니다. 그죠? 두 번째, 작업을 중지시키는데요. 언젠가 하면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했을 때는 작업 중지시키고요. 세 번째, 돈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돈이죠. 그죠? 돈을 협의 조정하고 집행하도록 감독해준다 했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협의 조정 및 집행 감독이고요. 그 다음에 좀 쉬운 게 이거죠. 위험성 평가 실시다 그랬죠. 그죠?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하나 더 놓자면 안전인증 대상 기계와 자율안전 확인 대상 기계를 하도급 업체에서도 잘 사용하고 있는지 사용 여부를 확인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도급 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조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의 중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협의 조정 및 집행 감독, 위험성 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거는 건설업에만 잘 나오는데요. 이게 몇 번 기출되어서 제가 별표를 2개 붙여볼게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이 가능한 대상의 기준 3가지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임기를 적으시오. 자, 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요, 이게 관리감독자처럼 관리 감독자는 아니고 우리 근로자 중에서 위촉합니다. 그죠?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 산업 안전이나 안전이나 보건에 대해서 안전이나 보건을 우리 사업장에 이렇게 추진하고 정착하는데 역할을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대상 되는가 볼게요. 첫 번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 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만 해당되는 이유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가 있어야 근로자 대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처음엔 이렇게 기억하세요. 근데 두 번째 반복하다가 근로자 대표가 있어야 되는 건 요거잖아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 사업의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추천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동의해야죠. 사업주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반복하면서 조금씩 문장 늘려가시기 바라겠게요. 그리고 두 번째,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 대표기구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연합단체인, 요건 줄일게요. 노동조합 또는 지역 대표기구가 추천하는 사람, 그 지역에 노동조합이 있거나 또는 그 지역의 대표기구가 있다면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도 됩니다. 세 번째, 전국 규모의 사업주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또는 그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기억나시면 전국 규모 넣으면 더 좋습니다. 사업주 단체나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나 그 산하 조직에 소속된 임직원 중에서 해당 단체,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너무 기니까요.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를 하는 단체나 산하 조직이 추천하는 사람. 그래서 처음에 할 때는 이것도 길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제 외우실 때는 동그라미 친 거 먼저 외우세요. 근로자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그 다음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 사업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산업재해 예방 관련 업무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하시고 살을 조금씩 붙여 가시고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넘어가겠습니다. 산업재해가 발생 시에 사업주가 기록 보존하여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중대재해뿐만 아니라 산업재해가 발생되어도 사업장에는 재해를 기록하게 되어 있죠. 그죠? 무엇을 기록해야 되는가입니다. 자, 어떤 사업장의 개요, 누가, 그죠? 근로자 인적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들어갑니다. 그죠?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그 다음에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들어갑니다.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어떻게 재발 방지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재발 방지 계획. 그래서 어느 사업장의 누가,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언제 어디서, 재해 발생 일시 및 장소, 어떻게, 재해 발생 원인 및 과정, 재발 방지했다, 재발 방지 계획 이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역시나 작업형에도 출제가 됩니다. 콘크리트 옹벽의 외력에 대한 안정성 검토사항 3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 건물의 벽은요, 이렇게 물려 있죠. 이 벽과 맞물려 있는데요. 옹벽은 외 따로 서 있는 벽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바람이 불면 흔들하겠죠. 그죠? 활동에 대한 안정이 됩니다. 흔들흔들하다 심하면 넘어지겠죠. 전도에 대한 안정이고요. 자, 땅이 이렇게 침하되면 땅을 따라 침하되는 침하에 대한 안정 또는 집안 지지력에 대한 안정입니다. 자, 그래서 옹벽의 안전성 검토는 활동에 대한 안정, 전도에 대한 안정, 침하에 대한 안정 둘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터널 공사, 터널 작업면에 적합한 조도가 되겠습니다. 막장 구간이, 요거. 자, 입구서부터 할게요. 터널 입출구 수직구 구간. 아무래도 입구에는, 입구보다는 안쪽에 작업이 더 많겠죠. 그죠? 그래서 터널 입출구나 수직구 구간은 30룩스 이상 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터널의 중간은 50룩스 이상. 터널의 막장 안에서 이제 채취하고 해야 되니까요. 더 밝아야 됩니다. 30, 50, 60입니다. 입출구 중간 막장이 30, 50, 60 룩스 이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회 기출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1번 별표 2개입니다. 하인리의 사고 방지 대책 5단계를 순서대로 적으시오. 하인리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첫 번째 사람을 뽑자 그랬죠. 그죠? 첫 번째 사람이 있어야 관리를 한다 그랬습니다. 안전조직. 뽑혔는 안전관리자가 뭐를 확인하자? 주변을 확인해야죠. 사실의 발견, 위험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죠? 위험 작업을 발견해야 된다. 사실의 발견입니다. 자, 위험을 찾았으니까 그 작업을 뭐 하자? 분석하자. 분석해서 원인이 나왔다. 그죠? 원인이 나왔기 때문에 시정 방법, 선정, 대책을 수립하고요.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하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1단계 안전조직, 사실의 발견, 분석, 시정 방법 선정, 시정책 적용 이렇게 5가지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그죠? 자주 나옵니다. 자, 다음 보기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입니다. 과로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 했는데요. 별표 2개에서 한 3개 붙여도 된다 그랬죠. 아까 제가 앞에 거 생각하지 말고 800억까지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다 그죠? 공사금액 120억 이상 800억 미만, 그죠? 1명 이상입니다. 800에서 플러스 700을 하면 1,500억까지 2명 이상. 그 다음에 또 플러스 700 한 번 더 했다, 그죠? 이렇게 1,500에서 700을 더하니까 2,200까지 3명, 그죠? 그 다음에 2,200에서 이제 800 더하니까 3,000억이다, 그죠? 4명. 3,000에서 900 더하니까 3,900까지 5명, 그죠? 그 다음에 3,900에서 얼마 더 했죠? 갑자기 헷갈리네요. 3,800도 했고 900도 했고 4,900까지 1,000이다, 그죠? 6명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공사 금액이 1조 원 이상이다, 그죠? 11명 이상입니다. 하지만 매 얼마? 2,000억 원이었죠. 2,000억 원 초과되면 1명씩 추가하는데요. 2조 원 이상부터는 매 3,000
억 원이었다. 그죠? 그래서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 다시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흙의 동상현상의 발생 원인. 흙이 얼게 되는 원인이라 그죠? 첫 번째는 네, 동결 온도의 유지 기간. 갑자기 0도 이하로 떨어졌다고 갑자기 얼진 않죠. 동결 온도, 그죠? 흙이 얼 수 있는 온도 이하로 유지되는 기간이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하 수위, 물이 있기 때문에 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모관 상승고가 큰 토질. 다시 말하면 물이 잘 상승하는 토질이다. 또는 모관 상승고의 크기, 물이 잘 상승할 수 있는 길을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동결 온도 유지 기간, 지하 수위, 모관 상승고가 큰 토질, 다시 말하면 물을 잘 스며들게 하는 토질, 이 정도 3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 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2가지입니다. 그죠? 작업형까지도요, 와이로프, 달기체인, 그 다음에 섬유 로프, 3가지 같은 문제 다 기억하시고 잘 나오니까 기억하세요. 섬유 로프는 꼬임이 끊어진 것, 심하게 손상, 부식된 것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창고, 그죠? 꼭 다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5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별표 3개짜리입니다. 유해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대상 건설업이다, 그죠?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서술하시오도 잘 나와요. 근데 항상 뭐부터? 숫자 들어가는 거 위주로 숫자부터 기억하시는 게 더 쉽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단어 위주로 적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연면적 괄호 이상의 냉동, 냉장, 창고 시설에 설비나 단열 공사. 그저 얼마였습니까? 자, 연면적이 좁은 것 기준 5,000제곱미터였습니다. 그죠? 5,000제곱미터. 이렇게 한글로 적어도 되고요. 또는 5,000미터의 제곱. 이렇게 적어도 괜찮습니다. 최대 지간 길이. 실기에 적으실 때는 반드시 지간 들어가야 된다 했죠? 다리와 다리를 떠받치는 기둥과 기둥 간의 최대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터널은 다 들어갑니다. 터널 건설 공사. 다목적 댐, 발전용 댐, 저수 용량이 2천만 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지방 상수도 전용 댐 들어가고요. 깊이 10m 이상인 굴착 공사 들어갔습니다. 자, 그거 이외에 우리 면적 한번 볼게요. 아까 우리가 냉동 냉장 창고는 좁은 것 기준이다 그랬죠?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냉동 냉장 창고의 설비나 단열 공사인데요. 자, 지상 높이 얼마였죠? 31m 이상. 연면적 넓은 건 3만 제곱미터 이상. 연면적이 좁은 5,000제곱미터 이상 시설은 사람이 많은 시설이다 그랬죠. 문화집회, 판매시설 운수, 종교,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 지하도 상가, 냉동냉장 창고는 5,0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는요, 적으시오보다는 길기 때문에 숫자 위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기법 보시고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6번 별표 3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기준입니다. 자, 실어 44 금지다 그죠? 그리고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 위험 경고에도 쓰입니다. 그죠? 레드 할 때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을 빨강색 이렇게 적는 건 상관없습니다. 5, 빨리와 1위 그랬죠. 그죠? 5, 빨리와 1위 경고 표지입니다. 그죠? Y는 옐로우 할 때 노란색이죠. 그죠? 노란색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시 표지는 파란색인데요. 이거는 뭐죠? 2.5 곱하기 4는 10이다 했는데요. 블루가 아니라 PB 그랬죠. 우리가 말하는 남색 계열의 진한 파란색을 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빠졌는 거 한 번 더 보고 지나갈게요. 안내 표지는 녹색입니다. 그죠? 2.5 곱하기 4는 10이다 동일한데요. 그린 할 때 G가 됩니다. 흰색하고 검은색 더해서 10인데요.
흰색이 숫자가 큽니다. N 9.5, 검은색 N 0.5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참고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보건교육 그저 별표 3개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과로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규 교육을 이수한 후 과로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신규 보수 교육 시간입니다. 그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제가 안전부장님 그랬죠. 그죠? 부장님은 뭐라 그랬죠? 부장님은 66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죠? 66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나머지 볼게요. 자, 부장님 66이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자나 안전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전문기관 종사자,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 종사자는 건설에서 대행기관의 직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면조사기관 종사자, 안전검사기관이나 자율안전검사기관 종사자 전부 다 34, 24 동일하죠.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만 빼고 그죠?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요. 8시간 하루 종일 받습니다. 근데 신규 없죠. 왜냐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이 자격을 갖추기 위한 교육을 신규 교육으로 보고요.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보수만 8시간 하루 종일 받는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8번 문제입니다. 고소작업대를 사용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 3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작업형 가면 또 나옵니다. 고소작업대는요, 고소에 이렇게 차량에 사다리를 올려서 작업 발판에서 작업합니다. 그죠? 첫 번째, 작업자가 안전모, 추락할 수 있으니까 안전대 등 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잘못하면요, 이게 차가 넘어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자 외의자가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높이 올라가는 작업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 각 부위 이상 유무 확인. 작업대는 작업 발판인데요. 문제가 있으면 추락하니까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부위 이상 유무 확인합니다. 4번째, 작업대는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말 것. 줄여서 과부하해서 안 된다. 그죠? 정격 하중 초과하여 물건 싣거나 탑승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 것. 다시 말하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그죠? 붐대를 하강시켜서 작업자가 내려와야 된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래서 작업자는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관계자 외의자가 작업구역에 들어오는 것을 방지합니다. 작업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각 부위 이상 유무 확인합니다. 정격 하중을 초과하여 물건을 싣거나 탑승하지 않아야 되고요. 붐대를 상승시킨 상태에서 탑승자는 작업대를 벗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또는 안전작업을 위해 적정 수준의 조도 유지. 이게 짧아서 조금 기억하기 쉽습니다. 전로죠. 전선로에 근접하여 작업할 때 작업 감시자 배치하는 등 감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조치합니다. 전환 스위치는 다른 물체를 이용하여 고정하지 않는다. 뭐 이런 내용들 적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종합재해지수를 계산하라. 제휴율 문제 별표 3개입니다. 근로자 수 500명, 하루 8시간에 연간 280일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연간 10건 재해가 발생해서 159일의 휴업일수입니다. 그죠? 주의해야겠습니다. 자, 일단 종합재해지수는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이죠. 그래서 도수율부터 기억할게요. 식을 적어볼게요. 밑에는 총 근로 시간 수분에 도수할 때 수는 재 건수의 수고, 건수는 간단하니까 동그라미 6개 곱하자 했습니다. 자, 총 근로 시간 수입니다. 근로자 500명 곱하기 하루 8시간에 1년에 280일 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재 건수는 10건 났죠? 곱하기 10의 6승 하니까
8.93이 나왔습니다. 강도율 계산하겠습니다. 역시나 총 근로 시간 수분에 제가 강하다라는 건 근로를 손실한 일수다라고 했고요. 곱하기 1000, 동그라미 3개 곱합니다. 총 근로 시간 수는 500명 곱하기 8시간 곱하기 1년에 281이고요. 근로 손실 일수 대신에 휴업 일수 주어졌다, 그죠? 자, 출근 안 하는 휴업, 요양, 이번 일수는 365분의 실제 근로 일수를 해줘야 근로 손실 일수가 됩니다. 그래서 휴업 일수 159 곱하기 365분의 실제 근로 일수 280이죠. 곱하기 1000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 강도율이 0.11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종합재수수는 루트 도수율 곱하기 강도율 계산하시면 0.9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는 별표를 작업형에도 나와서 1개에서 2개 가까이 붙이면 되겠습니다. 거푸집, 지보공 또는 동바리 시공 시 고려해야 할 하중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일단 수직 방향의 하중이 있겠죠, 그죠? 연직 방향 하중. 그 다음에 옆으로 작용하는 하중이 있죠, 그죠? 횡 방향 하중.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으면 콘크리트가 벽체를 미는 콘크리트의 측압. 그 다음에 바람이 불거나 뭐 이런 특수한 하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푸집 동발이나 지보공 시공할 때 고려할 하중은 수직으로 작용하는 연직 방향 하중, 옆으로 횡 방향 하중, 콘크리트가 미는 힘, 콘크리트 측압, 그 다음 특수 하중 되고요. 뭐 요 중에서 적으시면 되겠다, 그죠? 자, 11번. 네, 요건 별표 1개 더 붙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양중기 중에서 승강기 종류를 4가지 적으시오. 그죠? 최근 들어 이게 또 법규가 승강기 종류하고 리프트 종류 변경되었기 때문에요. 잘 기억하시고요. 승객용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그죠? 사람의 운송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입니다. 승객 화물용 엘리베이터 있습니다. 사람의 운송과 화물의 운반 겸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되겠습니다. 화물용 엘리베이터, 요거 그죠?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요. 화물 운반에 적합하게 제조 설치된 엘리베이터인데요. 조작자, 화물 취급자 1명은 탑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재, 싣는 용량이 300kg 미만인 것은 사람이 못 한다는 겁니다. 소형 화물용 엘리베이터는 음식이나 서적 같은 소형 화물 운반에 적합합니다. 자, 그래서 승객용, 승객 화물용, 소형 화물용이 있고요. 이건 엘리베이터고 우리가 걸어가는 에스컬레이터 있다, 그죠? 경사로나 수평로를 따라 위아래, 옆으로 움직이는 디딤판을 통해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종류 적으시오 했기 때문에요. 종류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굴착 작업 시에 실시해야 하는 사전 조사 내용 3가지. 굴착 작업은 땅 파는 작업이죠. 땅 파기 전 조사 사항, 그죠? 땅 파기 전에 뭐를 조사해야 될까 생각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우선 땅을 파기 전에는 땅에 대해서 조사해야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땅부터 조사하자. 땅의 형상, 지질, 지층의 상태입니다. 땅의 형상이 어떠며 지질이나 지층이 뭘로 구성되었는지 확인해야 사람이 삽으로 팔지, 장비가 와야 될지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땅을 조사했다면 그 다음에는 붕괴 우려가 있나 없나 조사해야 됩니다. 그죠? 요 2개 붕괴입니다. 일단 땅을 붕괴시키는 첫 번째 물이죠.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그 다음에 균열이 있거나 함수나 용수, 고여있는 물, 동결이 있으면 붕괴되니까요. 균열, 함수, 용수, 동결 상태. 이렇게 붕괴를 봤다면 땅 파기 전에 마지막에 땅 속을 확인하자. 그죠? 가스관이 있거나 전선이 있거나 그대로 파면 큰일 나죠. 매설물의 상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굴착 작업 시 실시해야 하는 사전 조사 사항. 쉽게 말하면 땅 파기 전 조사할 사항입니다. 첫 번째 땅부터 형상, 지질, 지층 상태. 이제 땅을 확인했다면 붕괴 우려가 있나 없나, 집안의 지하 수위 상태,
균열, 함수나 용수, 동결 상태. 자, 붕괴 우려 확인했다면 땅속 확인하자. 매설물의 상태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넘어가겠습니다. 흙막이 공사를 실시할 경우 주변 집안의 침하를 일으키는 원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흙막이 공사할 때요, 집안 침하를 일으키는 원인, 그죠? 첫 번째는 히빙에 의한 주변 집안 침하. 히빙은 뭐였죠? 토합의 차 때문에 흙을 파다 보니까 흙이 쌓여 있는 부분과 굴착 부분, 토합의 차 때문에 집안이 침하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물이죠. 배수에 의한 점성토 안밀 침하. 물이 빠지면서 점성토가 안밀 침하될 수 있고요. 배수에 의한 토사 유출에 의한 침하. 그죠? 점성토가 부피가 있다가 물이 빠지니까 이렇게 내려와서 침하가 될 수 있고, 토사가 물에 실려가 버린다라고 하죠. 이렇게 토사가 유출되어 침하될 수 있다. 그죠? 한 세 가지니까요. 히빙에 의한 주변 집안 침하, 배수에 의한 점성토 안밀 침하, 배수에 의한 토사 유출에 의한 침하. 그죠? 이런 거 뭐 별표를 한 개 빼도 괜찮을 것 같은 문제입니다. 14번, 채석 작업 시 작업 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그죠? 채석 작업 시 작업 계획에 포함할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이니까요. 자, 별표 2개 붙일게요. 일단 암기법부터 볼게요. 채석을 한다는 건 우리가 암석 같은 걸 채석하는 거잖아요. 굴착하는 겁니다. 그죠? 일단은 발파합니다. 그래서 큰 암석을 분할해요. 쪼갰죠? 쪼갰는 걸 가공합니다. 가공했는 암석을 적재, 실어서 운반해서 나옵니다. 이때 작업하는 내내 낙발이나 붕괴를 방지해야 된다. 그죠? 발파한다부터 볼게요. 첫 번째 발파 방법. 발파했다면 암석을 나눠야죠. 그죠? 암석의 분할 방법. 그 다음에 가공해야 되는데 가공할 장소, 암석의 가공 장소. 자, 이렇게 가공했다면 적재에서 운반하자 그랬죠. 토사나 암석의 적재 운반 방법과 운반 경로. 그죠? 그 다음에 계속 제일 중요한 건 낙방, 굴러떨어지는 돌과 붕괴이기 때문에 객 내에서 낙방 붕괴 방지 방법 정도 하면 5가지죠. 그죠? 한 요 정도에서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뭐 굴착면 높이와 기울기, 굴착면 소단 위치와 넓이, 노천 굴착과 객내 굴착 구별 및 채석 방법, 또는 표토나 용수 처리법, 이런 거 적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작업평까지도 출제가 잘 되는 문제입니다. 화물 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섬유로프의 사용 금지 기준 2가지를 적으시오. 자, 섬유로프는 꼬임이 끊어진 것 사용할 수 없죠.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이렇게 2가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참고에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까지 반드시 3가지 함께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2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구조안전의 위험이 큰 철골 구조물은 건립 중에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바람이 불 때 내력, 견디는 능력이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된다. 그죠? 자, 이렇게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할 대상을 4가지 적으시오. 역시나 자주는 않았지만 작업형에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높이는 20m 이상의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물의 폭과 높이가요. 자, 항상 폭이 1일 때 4배 정도는 안정한데요. 이렇게 폭은 좁고 높이 올라가면 바람 불면 넘어지기 쉽죠. 그죠? 그래서 폭과 높이 비가 1대4 이상인 구조물. 자, 이렇게 단면 구조가 일정할 때는 덜한데요. 뭐 이쪽이 한쪽이 튀어나오고 이런 구조물들, 그죠? 단면 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그 다음에 연면적당 철골량이, 연면적은 빼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면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철골량이 50kg/m의 제곱 이하인 구조물. 아무래도 철근이 적게 들어가니까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저하되겠습니다. 기둥이 타이플레이트형인 구조물.
타이 플레이트는 연결 기둥을 뜻합니다. 아무래도 연결했는 부분이 약할 수 있겠죠. 이음부가 현장 용접인 경우, 공장 용접은 불량을 제거했다라고 보고요. 현장 용접은 불량이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용접 불량에 의한 강도 저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람이 불 때 외압에 대한 내력, 견디는 능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해야 될 대상은 첫 번째 높이는 20m 이상, 두 번째 폭과 높이 비가 1대4 이상, 세 번째, 이게 좀 암기 쉽죠, 그죠? 세 번째 기둥이 타이 플레이트형 연결 기둥일 때고요. 네 번째는 이음부가 현장 용접일 때입니다. 그 이외에 단면 구조의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철골량이 연면적당 50kg 이하인 구조물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겠습니다. 전기 부분이 많이 출제되지는 않는데요. 전기 중에서는 알아야 될 몇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전기 기계 기구 등의 충전부라는 건 전기를 띠는 부분에 직접 접촉이다. 이 부분이 문제 핵심이죠, 그죠? 전기를 띠는 충전부의 직접 접촉으로 인한 감전 방지 조치가 되겠습니다. 직접 접촉해서 감전이 되었기 때문에요. 접촉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요거 조금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합니다. 외함을 만들어서 충전부를 노출시키지 않고요. 두 번째는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 절연 덮개를 설치한다. 그죠? 뭐 기억나시면 이렇게까지 적으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다. 세 가지 비슷하죠. 덮어버리거나 함에 넣거나 망을 설치하는 겁니다.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 방호함, 절연 덮개를 설치,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싼다. 이렇게 덮는 거 3개 하고요. 자, 요거 2개 중에 1개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그래도 위험하다라는 위험 표시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를 한다. 이렇게 줄이시면 되고요. 또는 전주 위, 철탑 위, 우리 전봇대 위에 아무나 올라가지 않잖아요. 철탑 위에도 아무나 안 올라가죠.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죠.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죠?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한다. 요 둘 중에 하나 정도 기억해도 되겠습니다.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것도 필기에 굉장히 잘 나왔죠. 실기에도 기억하시는 게 좋다, 그죠? 추락 방지용 방망에 테두리 로프 및 달기 로프는 등속 인장 시험을 행한 경우 인장 강도가 괄호 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그죠? 방망사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는 다음 표와 같은데요. 표의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1번이 있다. 그죠? 일단 우리 추락 방지용 방망, 추락 방호망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테두리 로프하고 다 매다는 달기 로프는 등속 인장 시험을 해서 인장 강도가 1500kg 이상이어야 됩니다. 요 단위가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단위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 필기에 잘 없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 추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망사 신품에 대한 인장 강도입니다, 그죠? 10cm 그물코는 매듭이 없고 매듭이 있는 방망이 있고요. 5cm는 매듭 방망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매듭이 없는 게 더 인장 강도가 커야 합격입니다. 왜냐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하고요. 한번 매듭을 지어서 지나가는 거. 요 매듭 자체가 튼튼하죠. 그래서 요거는 강도가 약해도 합격이 된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할게요. 10cm면서 매듭이 없는 건 240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매듭은 200이었습니다.
5cm면서 매듭은 110kg 이상 합격이었다. 그래서 요거 꼭 암기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에 폐기시 강도도 같이 한번 볼게요. 10cm 매듭 없는 건 150, 매듭은 135 이하 폐기합니다. 5cm 매듭은 60 이하 폐기한다. 요거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자, 5번 지나가겠습니다. 앞에도 나왔습니다. 차량계 건설 기계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차량의 넘어짐, 굴러떨어짐 등의 전도 방지 조치 또는 넘어짐 방지 조치 세 가지를 적으시오. 자, 평탄한 길을 가는데 넘어지는 건 차가 아니다 그랬죠. 길이 이렇게 나쁘기 때문에 이런 길을 차가 가면은 넘어진다 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집안이 이렇게 침하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집안의 부동 침하 방지. 길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각 길의 붕괴 방지. 이렇게 침하되고 붕괴된 땅에는 그대로 들어가면 차가 넘어지니까요. 접근하지 마시오. 유도자 배치해야죠, 그죠? 그래서 세 번째는 유도자 배치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는 차량계 건설기계나 차량계 하요군방기계의 전도, 넘어짐 방지 조치 공통 세 가지죠. 근데 땅을 파는 건설기계만 차폭이 이렇게 넓은데 도로폭이 좁으면 차 바퀴가 빠져서 넘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건설기계만 추가된다라고 했습니다. 도로의 폭 유지. 네 가지 적으시오. 잘 안 나오니까요. 공통 세 가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지게차 방호장치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하요군방 기계인 지게차에 설치해야 하는 방호장치 3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운전자 머리 위에 운전자를 보호하는 헤드가드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지게차가 있다면 이 포크에 요만큼은 집을 실어도 등 뒤에서 기대해 주잖아요. 백레스트입니다. 이렇게 백레스트가 없는 상태에서는 기대주는 등받이가 없으니까 짐이 넘어가죠, 그죠? 자, 이렇게 등에 기대주는 역할하는 백레스트, 그 다음에 앞에 전조등, 뒤에 후미등. 하나 더 놓자면 뭐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안전벨트까지도 우리 방호장치입니다. 뭐 요것도 설치한다가 나쁘진 않지만 지게차에 설치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3가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게차 방호장치 설치 방법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7번 넘어가겠습니다. 보일링 현상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적으시오 했습니다. 보일링은 영어로 끓는다라는 뜻이다 그랬죠. 끓다. 그죠? 끓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 자, 그래서 원인은 물 때문이고요. 물이 잘 스며드는 어떤 집안이다? 사질 집안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연결하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흙을 파고 이쪽에는 팠는 흙이 쌓여 있어요. 흙이 넘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흙막이 벽체를 질러놨습니다. 근데 팠는 하부가 모래인 거예요. 사질 집안. 투수성이 좋아서 물이 스며들죠. 이쪽으로 흘러가던 지하수가 자꾸 이렇게 스며들다 보니까 흙을 쌓아놨는 하부가 물이 들어가면 강도가 약해지잖아요. 에고 모르겠다, 힘이 없다 하고 물하고 모래가 굴착했는 저면에 다시 불룩하게 솟아오르는 게 보일링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 사질토 집안에서 뭐 때문이죠? 유동하는 지하수에 의해 해도 되고요. 지하 수위 차이로 인해, 그죠? 굴착했는 저면, 흙을 팠는 부분과 흙막이 배면, 다시 말하면 흙막이 벽을 했는 주변과의 지하 수위 차이로 인해 또는 지하수에 의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흙과 물이 함께 솟구쳐 오르는 현상. 이렇게 모래하고 물이 함께 솟구쳐 오른다 해서 이거를 모래의 액상화 현상 또는 모래가 액상화되어 솟아오른다 해도 되고요. 뒷부분을 사질토 집안에서 유동하는 지하수에 의해 흙막이가 파괴되는 현상, 이렇게 설명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같은 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본인이 암기하기 편하시게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반대로 히빙 현상 다시 한번 기억할게요. 흙을 팠고요. 여기는 쌓여있고 흙이 넘어오지 말라고 흙막이 벽체를 찔러놨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흙을 팠는 하부가 연약한 점토입니다.
여기는 흙을 파서 흙이 별로 없는데요. 이쪽 부분은 흙이 많이 쌓여 있죠. 누르는 흙의 토합 차이 때문에 결국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시 흙이 쌓이는 거죠. 흙막이가 붕괴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히빙 현상은 연약한 점토 질환에서 뭐 때문에 흙막이 흙의 중량, 토합차로 인하여 여기는 흙이 없고 여기는 많이 쌓여 있죠. 흙의 토합차로 인하여 굴착 저면이 부풀어 오른다. 이 말은 흙을 팠는 부분에 다시 흙이 차오른다라는 뜻인데요. 이것도 흙막이가 붕괴되는 현상 이렇게 위하고 동일하게 설명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는 도급인인 사업주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급인인 사업주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두 가지 적으시오. 다시 말하면 간단히 말하면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원래는 선임해야 됩니다. 이제 도급을 주는 사람 있죠. 내가 A라는 원청 회사입니다. 여기서 B, C, D라는 업체에 지금 도급을 줬어요. 그죠? 근데 공사 금액이 제법 커서 B, C, D도 각각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되는 대상이 돼요. 근데 A인 도급인이 뭘 하면 B, C, D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가? 요걸 묻고 있습니다. 자주 나오진 않지만요. 법규의 내용이다. 그죠? 첫 번째는 도급인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도급인이 안전관리자를 B, C, D 안전관리자까지 공사금액 전체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사를 뒀다면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 또는 근로자 수 또는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그죠? 도급인 사업주 자신이 선임해야 할 안전관리사를 둔 경우, 이거 BCD를 포함해서 전체 다 안전관리자를 A가 다 뒀을 때도 되고요.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수급인인 사업주의 BCD를 말하죠.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비슷한 말 같죠, 그죠? 도급인 사업주 자신이 안전관리자를 둔 경우 업종별로 근로자 수나 공사금액에 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한 경우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 문제 제휴율 계산 문제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근로자 500명이 근무하던 사업장에서 12건 재해가 발생해서 재해자 수는 15명, 600일의 근로 손실 일수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도수율, 강도율, 연천인율을 계산하라 했고요. 하루에 9시간, 1년 270일 근무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 일단 도수율부터 적어볼게요. 도수율은 총 근로 시간 수분에 도수할 때 수는 건수의 수죠. 건수 간단하니까 10의 6승 곱하자 했습니다. 총 근로시간수 계산합니다. 500명 곱하기 하루에 9시간 곱하기 1년 270일 일합니다. 분의 제 건수는 12건이죠. 자수하고 건수는 다르죠. 그래서 건수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9.88이 나옵니다. 두 번째 강도율입니다. 역시나 밑에는 총 근로시간수분의 근로손실 일수고요. 말도 복잡하고 복잡하니까 동그라미 3개 붙이자 곱하기 1000이었습니다. 500명 곱하기 9명, 그래서 하루 9시간 곱하기 1년에 270일 분에 근로손실이 600일 생겼다 그랬다, 그죠? 600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면 0.49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천인율, 그죠? 요 질문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연천인율은 연평균 근로자 수분의 연간 지혜자 수 곱하기 1000 해도 되죠. 또는 뭐 있죠? 연천인율은 도수율 곱하기 2.4다 해도 된다, 그죠? 자,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 이용할까요? 분명히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용해버리면 도수율이 틀리면 연천인율 함께 틀리죠. 그리고 문제에서는 현재 도수율을 주지 않았잖아요.
뭐를 알려줬냐면 500명이고 그 다음에 제자가 15명이다. 항상 식을 선택하실 때는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식이 맞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계산해도요, 점수 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도수를 잘못 계산하면 연천인율까지 틀릴 수도 있고, 문제에서 이 두 개를 다 알려줬기 때문에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을 이용하는 게 더 좋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연천인율 공식 기억할게요. 인율이라서 아래 위로 다 사람에 대한 비율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밑에는 분모, 어미, 모자, 많은 사람이니까 일하는 연평균 근로자 수가 된다, 그죠? 위에는 분자, 아들자, 엄마보다 작죠? 작은 사람 숫자죠? 연간, 재해, 자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인위에 대한 비율이니까 곱하기 천을 하자.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연평균 근로자 500명이고요. 재해자가 15명이고 곱하기 1000 이렇게 계산하시면 30으로 나누어 떨어졌다. 그죠? 정수는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앞에서 이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계산 문제에서 정말 질문이 많은 게 기본식을 적을까요 말까요? 이거 진짜 질문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정확히 알고 계신다면 적는 게 더 좋습니다. 적어서 나쁠 건 없습니다. 하지만 애매해서 잘 모르겠죠. 이럴 때는 적지 않는 게 차라리 좋습니다. 그죠? 자, 왜냐면요. 제 건수가 12건이다라는 게 여기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숫자만 봐도 여기에 설명이 뭐다라는 게 나와 있을 때 기본식은 안 적어도 돼요. 하지만 사실은 근로 총시간 수가 몇 시간이다라고 문제에 주어지진 않았죠. 이건 내가 계산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기본식을 적어주고 이렇게 풀어주는 게 더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내가 모르겠다 할 때는 차라리 틀린 거를 적으시면 점수가 없어요. 하지만 약간 부족한 거는 1점 정도의 감점만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정확히 안다면 기본식을 적으시고 모른다면 기본식 빼고 숫자식부터 대입합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채점에는요, 이렇게만 적어도 점수를 다 받는 걸로 채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여러 대다, 그죠?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 교육의 내용. 자, 이 문제는 앞에서도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죠? 첫 번째, 특별 교육의 공통은 안전 작업 방법과 순서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이렇게, 그죠? 안전 작업 방법인데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졌다 봐도 되겠습니다. 안전 작업 방법인데요. 크레인이나 호이스트는 화물을 취급하기 위한 양중기죠. 화물의 취급 및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아까 5대 이상 이렇게 여러 대가 작업할 때는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신호 방법,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그죠? 자, 그 다음에 뭐 응급조치나 특별한 보호구 착용은 특별히 중요한 보호구가 없을 때는, 그죠? 이렇게는 잘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겁니다. 방호장치. 우리 양중기는 공동 방호장치 많이 있었잖아요. 방호장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그죠? 이렇게 한 3가지고요. 나머지 4번째는 걸고리 와이로프 비상정지 장치 등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넣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화물의 취급 및 작업 방법, 신호 방법 및 공동 작업, 방호장치 종류, 기능 및 취급, 그 다음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토사 붕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사항 2가지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흙이 붕괴가 된다, 그죠? 첫 번째는, 적절한 기울기를 계획하는 게 좋습니다. 경사면이라면요, 우리, 연암은 얼마, 그 다음 경암은 얼마, 풍암 얼마, 기울기를 정해놨죠. 왜냐면 경사면의 기울기가 적절하지 않으면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한 첫 번째, 적절한 경사면 기울기를 계획합니다. 두 번째는요,
아예 작업하기 전에 붕괴될 것처럼 보이는 건 미리 붕괴를 시켜버리거나 제거하는 게 좋겠죠.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집안이, 우리 흙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결국은 하부 집안이 튼튼해야 위에 흙의 무게를 버텨주죠. 견디지 못하면 넘어지는 게 붕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뚝을 타입하여 집안을 강화한다. 이렇게 한 3가지 정도 암기가 쉬울 것 같아요. 첫 번째, 적절한 경사면의 기울기를 계획. 두 번째, 활동할 가능성이 있는 토석은 제거. 세 번째, 말뚝을 타입하여 집안을 강화. 또는 경사면의 기울기가 당초 계획과 차이가 발생하면 즉시 재검토하여 계획을 변경시켜야 한다. 경사면의 하단부에 압성토 등 보강공법으로 활동에 대한 저항 대책을 강구한다. 상관없는데 이게 조금 길죠, 그죠? 그래서 나머지 3가지 정도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12번 문제. 다음은 작업 현장에서 실시하는 TBM 툴박스 미팅이죠. 툴박스는 공구 박스를 뜻합니다. 작업 현장에서 즉시에 하는 훈련이다라고 해서 즉시 적응법이다라고도 하죠. 현장에 공구 박스를 깔고 앉아서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이런 뜻을 의미하고요. 괄호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요 툴박스 미팅은요, 작업을 하기 전에 합니다. 작업 시작 전, 작업 전에. 누가 모여서 하는가 하면요, 작업자, 보통 한 5에서 10인 이하로 모여서, 단시간 합니다. 대략 5에서 10분 정도. 뭐 하는 건가 하면요, 작업 시 위험 요소를 말해보는 거예요. 위험 요소를 말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돌아가면서 나는 오늘 전기 작업이 있는데 감전을 주의해야겠습니다. 나는 오늘 높은 곳 작업이 있는데 추락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작업의 위험 요소를 말해봄으로써 위험을 다시 한번 인식시키는 훈련이 TBM 단시간 즉시 적응법이다 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소요 시간은 대략 10분 정도가 적합하고요. 인원은 보통 한 5에서 10명인데 10명 이하로 구성을 합니다. 진행하는 과정은 도입, 일단 모였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주변을 점검하고 정비합니다. 점검, 정비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작업을 지시합니다. 자, 이렇게 작업 지시를 하면 내가 오늘 해야 될 작업에 대해서 위험을 예측해 봅니다. 위험 예측해도 되고 또는 위험 예지 훈련을 한다 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확인합니다. 그죠? 도입, 점검, 정비, 작업 지시, 위험 예측 또는 위험 예지 훈련, 마지막 확인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참고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시고요. 13번 문제입니다. 하인리의 사고 예방 대책의 5단계 중에서 시정책의 적용, 이제 시정 방법을 선정했고 시정책을 현장에 적용할 때 적용해야 하는 3이 있었죠. 그죠?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에듀케이션 할 때 안전교육입니다. 두 번째, 엔지니어링 할 때 안전기술. 세 번째는 인포스먼트 할 때 안전동료 3가지인데요. 영어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철자가 틀리면 틀리게 되니까 한글로 안전교육, 안전기술, 안전동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인화성가스의 발생 우려가 있는 지하 작업장에서 작업할 때에는 오늘 지하에서 땅을 파는 작업하는데요. 이 주변에 가스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폭발 화재,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 방지 조치를 위하여 잘못하면 인화성 가스가 발생되는 옆에서 용접하면 폭발이나 화재가 생기겠죠.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스 농도 측정하는 자를 지명하여 당의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때 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는 경우 또는 측정해야 하는 시점을 3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렇게 지하에 인화성 가스가 발생된다면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꼭 측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가스의 누출이 의심될 때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장시간에 계속해서 작업할 때는 특별히 가스가 발생되거나 누출이 의심되지 않더라도 4시간마다 가스 농도 측정해야 합니다. 매일 작업을 시작하기 전 가스의 누출이 의심되는 경우 장시간 작업을 계속하는 때인데요. 이때는 4시간마다 가스 농도 측정합니다. 또는 가스가 발생하거나 정체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 중에 3가지 정도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2018년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제법 중복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죠? 핵심 단어 암기 잘 되었나 확인하시고요. 아직 부족한 문제하고 새로 출제된 내용들 오늘도 꼭 핵심 단어는 암기하고 지나가자 기억하시고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